낮 기온이 20도에 육박했던 봄 날씨였지만 오늘 맑은 하늘 구경은 어려웠습니다. 초미세먼지의 공습 때문인데 이런 미세먼지와의 전쟁은 올해 더 잦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전문가 직접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맹소영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일 맑은 하늘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뿌연 하루였는데요. 미세먼지가 어디서 왜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된 걸까요? 일단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국내에 축적이 되거나 국외에서 들어오거나. 그런데 여기에서 또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고 또 어느 방향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우리나라 주변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게 됐을 경우에는 이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쌓여있던 미세먼지도 상공으로 흩어지기 마련이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주변에 기압 배치가 클수록, 그러니까 기압차가 클수록 강한 바람이 부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공으로는 거의 성격과 그 힘이 비슷한 고기압이 동서로 나란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가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고기압의 영향이니까 맑은 날씨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적 안정된 고기압의 영향이 이어질 때는 바람도 거의 불지 않고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올라가면서 대기는 그대로 지표면과 가까운 그런 상공에 축적되는 그런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일교차가 큰 날씨와 이런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련성이 있나요? 뭐 미세먼지가 일교차가 크면 클수록 높다라고 좀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네. 간접적으로 좀 설명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3한3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데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네. 보통 이제 겨울철에 전문 용어는 아닌데 마치 신조어를 전문 용어처럼 많은 사람분들이 이제 네.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겨울철 3일 동안 차가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은 대륙의 중심을 둔 고기압이 확장하기 때문에 차갑기도 하지만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축적될 틈을 주질 않습니다. 반면에 4일 동안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경우에는 이 대륙의 중심을 고기압이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진 고기압이기 때문에 따뜻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가 정체가 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를 높게 만들어지는데요. 3월은 3한 3이 중에 3위가 좀 반복되는 계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기압은 날씨가 맑으니까 기온이 높게 오르고 아침 기온은 반대로 떨어지는데 아침에 오늘 아침에 안개도 짙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개가 짙은 날에는 오전 중에 미세먼지가 결합이 됐을 때 안개는 해가 뜨면 사라지지만 이 수증기와 결합된 미세먼지는 낮 동안에도 저 지표면과 가까운 상공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날씨는 조심해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3월이 연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대기 정체가 더 빈번하고 미세먼지도 더 많을 거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근거 때문에 이런 예측이 나오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기상청이 발표한 장기 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과 4월까지도 이렇게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4월까지도 이렇게 좀 대기가 정체되는 그런 날씨가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이동성 고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갈 경우에는 보통 고기압은 중심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바람의 풍계를 만들어주거든요. 네. 근데 이 고기압이 동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그 풍계가 서풍 계열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악의 시나리오, 대기가 국내에서도 정체가 되면서 거기에 국외 미세먼지까지 끌고 오게 만드는 그런 바람 방향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봄철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면서 오늘에 이어 내일도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됐잖아요. 이 발령이 실제로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었나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자체가 어느 정도 데이터상으로 정량적으로 딱 이 저감 조치로 인해서 낮춰졌다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정부는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를 관측한 이후에 계속해서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게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있고요. 2019년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을 하면서 눈에 띄게 미세먼지를 좀 12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혹은 이렇게 비상 저감 조치처럼 단기적으로 좀 미세먼지를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정부의 노력들이 그래도 계속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실제 데이터상으로도 이 미세먼지 농도가 좀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초미세먼지를 관측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의 3년 평균보다 한 25% 정도
이제 27에서 24로 낮췄기 때문에 한 10% 정도 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가 좋은 상태였던 날의 일수가 열흘로 전년보다도 한 4일 정도 늘은 그런 눈에 띈 효과도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의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뭐 기상의 상태도 무시 못합니다. 대기 중에 미세먼지를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기상 요건도 있기도 하겠지만 또 대표적인 사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동참한 기업이 동참하지 않은 기업보다 지난해에 2배나 늘었습니다. 이런 동참한 기업들의 참여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의 사업장의 배출 미세먼지 배출량이 25% 이상이나 줄어들었는데 이건 양만으로 따졌을 때는 4,500톤의 몇 톤에 해당하는 그런 많은 양의 미세먼지 수치가 절감됐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걱정인 것이 현재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최악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영향을 우리나라도 피해가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이런 뿌연 대기 상태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는 15일까지는 이렇게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무래도 잔류하고 있는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라고 하면 주말 휴일에는 좀 더 나쁜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지금 중국 상황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고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갈 때는 서풍 계열의 바람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면은 지금 중국 베이징의 경우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70 마이크롬을 웃돌았습니다. 이렇게 수치만으로 말씀을 하면은 그냥 230을 넘었는데 그냥 높나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어느 정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다라고 하는 거에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가 지금 중국에 쌓여 있는데 서풍 계열의 바람으로 풍계가 바뀔 경우에는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농도가 들어오면서 최악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은 화요일쯤이 돼서야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좀 미세먼지 정보도 좀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네,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의 원인과 전망,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맹소영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